기왕 집을 사는 거 좋은 집을 사고 싶잖아요. 네. 혹시 이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러는 필승 전략 이런 게 혹시 있나요? 필승 전략요.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이제 댓글로 많이 받는 게 여기 입지 어때요? 그런데 그 입지에 내가 만약에 돈이 막 5천만 원인 사람 있고 1억 있는 사람 있잖아요. 그러면은 똑같은 입지라도 이게 좋고 나쁨이 구분이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투자하는 데가 있는데 내가 5천만 원을 다 투여했어요. 연끌을 한 거죠. 그 5천만 원 연끌해도 돼요. 근데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5천만 원만 투자한 데로 들어간다? 이러면은 이거는 입지적으로는 보편적인 입지로 들어간 건데 자기한테 맞는 특별한 전략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필승 전략이라는 거는 입지 이전에 내 재정의 형편들을 우선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그리고 지금 20대, 이제 30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. 내가 생애 주기를 따지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. 근데 20대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작은 돈이든 돈이 많으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좀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20대니까는 그런 생애 주기가 안전하고 근로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긴 시간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연끌을 해도 상관이 없는 때가 이제 저는 시기가 20대라고 좀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연끌은 최대치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? 이것도 상황이 다른데 내가 대기업에 다니면 좀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. 근데 내가 월급을 최저임금을 받잖아요. 그러면은 그 최저임금에 맞는 연끌의 규모는 조금 달라질 건데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? 퍼센트로 따지면은 퍼센트로 따지면은 생활비 다 빼고 네. 최소한 우리가 저금을 하는 거를 이자로 낸다고 생각하고 50, 60% 정도까지는 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이 나요. 그래서 자기 생활비를 빼고 그냥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. 그렇게 몇 년 버티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기회를 맞아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, 그리고 뭐 대출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환하고 새로운 걸로 갱신해서 또 갈아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30년 상환이라고 해가지고 30년을 다 가져간 사람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자기의 형편을 살피는 게 첫 번째예요. 그 다음에 입지를 살펴야 돼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입지를 살필 때 어떤 걸 보냐면요. 이제 20대인 사람이 예전에 나는 강남에 살았어. 네. 그래서 나는 지금 바로 강남에 들어가야지. 맞아. 이런 주변 사람들 진짜 많아요. 그래서 나는 한 방에 갈 거야. 네. 돈을 모아서 갈 거야. 맞아요, 맞아요. 절대 못 갑니다. 그러면요, 꿈만 꾸고 추억만 회상할 뿐이에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씩 밟고 가야 돼요.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이고요. 히말라야 산맥이나 에베레스트 산맥을 등정을 하려면요, 첫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. 그 베이스 캠프를 하나씩 만들면서 상급지로 가는 게 우선 첫 번째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1등만 고집하면 안 돼요. 누구나 1등이 될 수 없으니까 자신만의 1등의 고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데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, 내가 만족할 만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쪽을 1등으로 삼고 가는 게 더 중요해요. 되게 이게 저는 어디 좋은 데를 산다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1등보다는 진보하는 데를 가는 게 좋고요. 이 진보하는 게 나한테 맞다면요, 이게 필승 전략이 될 수 있어요. 진보라는 건요, 물건과 입지의 변화가 있는 곳이에요. 서울 같은 경우는요, 자체 발광이에요. 그러니까 자체 발광은 강남이고요. 그거의 후광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서울이에요. 그래서 여기 있는 교통이 조금 안 좋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필승 전략이에요. 나홀로 아파트. 나홀로는 입지 좋은 데로 가야 돼요. 예를 들어서 강남의 나홀로 아파트는 같이 따로 올라가는데요.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25개 지자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동네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. 뭐 중랑구도 조금 안 좋은 편에 속하고, 뭐 도봉구도 안 좋은 편에 속해요. 도봉구 상중턱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, 이거는 좀 위험해요.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자리 가까운 데라면은 강남하고 도심 쪽하고 그리고 여의도 쪽, 그 다음에 용산 쪽, 그 다음에 마곡 쪽, 이쪽에는 조금 세대수가 작아도 상관없는데 뭐 그 외에 좀 더 외곽으로 가거나 입지 여건이 안 좋은 데는 나홀로는 좀 좋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진보하는 데는 이제 경기도 쪽이 있죠. 경기도도 나홀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, 세대수 작은데, 너무 작은데 들어가면 안 되고. 그러면 한 몇 세대 이상이 좋나요? 저는 300세대, 최소 300세대.
예, 최소 300세대인데 500세대가 넘어가는 게 우선 제일 좋아요. 그리고 1000세대면은 이제 베스트고. 그런데 무조건 세대수만 많다고 좋으냐? 그건 아니에요. 강원도에 뭐 1000세대 아파트, 지금 뭐 강원도도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요. 강원도의 1000세대, 그거보다는 경기도의 500세대가 훨씬 더 낫거든요. 그래서 입지에 따라 다른 건데, 그런 좀 세대를 주의해야 되고, 그리고 서울로 연결이 잘 되는 걸 잘 봐야 돼요. 그러니까 교통, 그렇죠. 잘 돼 있는 거는 분당선, 그 다음에 신분당선, 그 다음에 요런 게 좀 잘 되어 있고요. 앞으로 잘 될 부분들은 뭐 신안산선, 그 다음에 뭐 이제 서울과 연결은 아니지만 서울급의 일자리가 있는 월판선, 판교랑 연결되죠. 그리고 GTX ABC 노선,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될 부분들, 이런 부분으로 있는 입지들을 조금 잘 봐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입지에서 수요층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. 수요층은요,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자체적인 일자리가 또 있는지, 뭐 그런 수요들도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봐야 돼요. 물건이라는 거는 새 아파트도 좋아요. 근데 좋은데 새 아파트보다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잠재성 있는 아파트들. 재건축, 재개발의 여지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재개발은 돈이 초기에는 작게 들어요. 빌라니까. 근데 위험성이 있어요. 이게 재개발은 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순서가 있는데 그냥 그 순서 외우지 말고 최소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물건을 사야지 안전한데 아마 돈이 많이 들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조금 위험하고 차라리 이제 20대는 재건축, 용적률이 낮은지를 봐야 돼요. 용적률이라는 게 뭐 숫자로 하면 어려우니까 모든 땅에는 뭐 1종, 2종, 3종 이런 그 종이라는 게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거든요. 1종은 낮은 거, 2종은 한 중간 정도, 그 다음에 3종은 엄청 높은 층,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지을 수 있는 그 종이 있는데 그 종 안에서 내가 용적률이 2종 같은 경우는 한 250까지 쓸 수 있거든요. 근데 용적률이 100%야. 그러면 100%밖에 안 쓴 거예요. 안 썼는데 250까지면 150을 쓸 수 있네. 잠재 가치가 있는. 예, 잠재 가치가 있는 25년 이후 된 아파트들. 이런 거는 괜찮아요.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용적률이 한 150이 있는데 2종이다. 그러면 250이면은 한 100% 쓸 수 있죠. 근데 3종이다. 3종은 300%가 있을 거거든요. 그럼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. 그럼 더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예. 종이 높고 용적률이 작은 아파트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굉장히 좋고, 그게 신규면은 뭐 20대는 들어가도 돼요. 나 한 30년 살겠다. 그러면 상관없는데 아마 못 견딜 거예요. 그러니까 25년 된 아파트 이후 정도의 그런 용적률 같은 걸 보면요. 용적률을 보고, 종을 보고, 그 다음에 입지를 보고 하면은 이 물건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방금 말한 조건이 저기 뭐 울진에 있다. 이러면 안 좋아요. 근데 방금 말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좋아요. 그게 수도권에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는 노선 주변에 있다. 그러면 되게 좋은 거예요. 그러면 필승 전략이에요. 그리고 장기 보유하는 거예요. 그럼 보통 일반 1, 2종이 많잖아요. 3종보다는. 1종보다는 2종이 많죠. 2종. 네. 그럼 2종을 기준으로 한 몇 퍼센트 용적률이 가장 150% 미만이 좋아요. 150%. 이상적이고, 그리고 한 뭐 180%는 최소한 안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조금 재건축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, 제일 좋은 거는 100%대, 100% 초반대. 진짜 좋아요. 예, 진짜 좋고, 150이 이상적이고, 좀 현실적이고, 180이 거의 이제 그래도 할 수는 있겠다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다들 뭐 필승 전략이라고 하면은 나는 좋은 데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, 더불어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내 형편에 맞는 걸 해야지 더욱더 완전한 필승 전략을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, 굳이 그냥 옆에 친구가 이거 샀다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. 입지는 팩트고요. 해석은 내 의견이에요. 내 기준이에요. 그 해석을 더 잘해야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